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꽁꽁 매고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유튜브가 올라가면 글쎄요, 뭐 한 2개월 후, 3개월 정도의 이 영상을 보시면, 왜 마스크를 꼈지? 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뭐 한 1개월, 2개월 후에는, 정말 이 코로나가 정말 옛날 일이 됐을 만큼 정말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상당히 나와서 2,000명이 넘겼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꼭 마스크 끼고 웬만하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튜브는 기부 체납 방법 중에서 남양주시 도시공원, 그러니까 도시공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국토부나 또 시에게 바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도와주실 분, 작년부터 같이 국토부 다니고 남양주시 다니고 열심히 일해주신 정책개발국장 김기덕 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니, 둘이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우선 저 어디지 뭐 어디야 그래 두 번 쓰고 하는 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네. 무서운 사람들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기부 체납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 땅을 떼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시 도시공원, 지자체에다 도시공원 주는 거, 흩어진 해운지 주는 건데, 오늘 집중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원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면, 좀 시에다가 바라는 내용, 그리고 또 국토부에 바라는 내용, 좀 아쉬운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남양주시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남양주시를 제가 욕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건 아니고요. 남양주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이면 상당히 이 공원을 랜드마크처럼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찬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하는 사람들이 도시공원을 모두 준다라고 정말 뭐 현금 기부 체납은 없지만 현금이나 다름없이 공원을 사서 준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찬스인데, 남양주시가 노력은 했겠습니다만은 어디서 엇박자가 났는지, 이제 남양주시 도시공원, 그러니까 둘이 시작함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어디 문제점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좀 법을 제정하는 데는 국토부고, 그렇죠. 막상 실행을 해야 될 때는 남양주지만, 그렇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지자체에서 네. 충분하게 공원이 있음을 네. 뭐 있는지 없는지 현황 파악을 하고, 네. 국토부에서도 법을 제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좀 엇박자가 나가 안 맞다 보니까, 그렇죠. 막상 법이 확립되고도 네. 막상 시민의 공원을 만들고 싶어도 네. 실제로 공원이 없어서 못 만드는 상황. 이래서 발생된 일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남양주시의 강건도 불구경은 남양주시가 불구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좀 하고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동식물 관련 시설 창구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공원을 준다라고 모두 다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공원을 줄 데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고 저희들도 남양주 시민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보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뭐 또 좋으신 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것은 남양주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국토부한테 아쉬워서 했던 얘기입니다. 아까 김기덕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에서 통과했던 내용을 보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70분의 30, 41.8%를 공원 조성 비용을 포함을 해서 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모두 다가 사람들이 현금 기부 체납이라고 해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랬었죠. 우리가 집회할 때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뭐였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던 데서 사용을 하게 해주고 현금만 받아가라. 현금 기부 체납할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던 대로 사용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요 현금 기부 체납이라고 만든 남양주 도시공원을 만든 거예요. 즉 남양주 그러니까 도시공원을 가져간다라고 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금 기부 체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 이현재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문구를 국토부에서 잡아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적어도 이거를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구리, 하남, 남양주가 전국의 훼손지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약 한 7, 80%, 8, 90%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지자체한테 물어봐서 공원의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짜 전국의 80%, 70%가 남양주에 있는데 정작 남양주시는 우리는 여기 뭡니까? 결정된 부지로 결정된 도시로 결정된 공원 부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 조성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도 없고 결정된 공원은 7만 제곱미터가 있는데 6월 달에 다 실효가 되고 공원 조성 계획 수립된 것도 없고 하나는 또 왕숙지구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기부 체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어요. 저희도 또한 한번 또 되묻고 싶은 부분이 네.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에서 네. 이 훼손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네. 그때 용역 발주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용역 발주 당시에 그렇죠. 이런 현황들을 전부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지금 현재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 네. 과연 우리 이 훼손지 정비 사업을 잘 완수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 것인가 아닌가 이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네. 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국토부를 욕하고 남양주시를 탓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좋은 안을 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건 좋은데 정말 이것은 정말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민들이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30% 기부 체납하고 물류 창고를 합법적으로 해서 편안하게 쓰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 맞게 정비 사업도 하고 주민들에게도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맞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현실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공원 조성 계획, 그러니까 뭐냐면 제 얘기는 뭐냐면요.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를 우리들이 공원 조성 계획을 가지고 주민이 제안하면 남양주시가 수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공원이라는 것이 개인의 공원이 아니고 네. 다수의 복지 차원의 공원이기 때문에 네. 내 사업지의 30%내 공원보다는 네. 공동이 대규모로 쓸 수 있는 네. 대규모의 사업지 공원을 네. 시에서 제한을 못 해준다고 한다면 네. 저희라도 제한을 해드릴 테니 네. 적극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얘기는 박고에게서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땅을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법률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부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갖다가 지자체 장이 그냥 함부로 그걸 수용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법을 바꿔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특례법을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어떤 운영해 줄 수 있는 어떤 업무 처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로 가능할지도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네. 적극적으로 남양주시에서 네. 혹은 국토부에서 네. 좀 협조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저희 개인을 위한 공원이 아니고 공동 사회에 저희가 대규모의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개인의 이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조금 약간 비슷한 얘기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뜻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가 조금 더 노력해주고 구리 하남시도 노력을 해줘서 정말 공원다운 공원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또
훼손지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정말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정말 좀 편안하게 정말 기부 체납을 해서 내 토지를 모두 합법적인 물류 창고로 쓰는 그런 날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 얘기입니다. 공원 조성비는 사업지 평수. 저도 써놓고도 좀 웃기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건 좀 약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사실은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공원이 설령 있다라고 해도 그 공원 조성비가 지금 별도로 지금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걸 감정 평가를 해서 조금 내용을 보면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원래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것은 감정 평가 2명이 공원이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공원이 설령 있다라고 해도 감정 평가 2명이 감정 평가를 해서 산술 평가액을 만들고 70분의 30.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토지를 사서 주다. 그게 조성비까지. 거기다가 또 공원 조성비용까지 합한다. 예, 그 조성비용은 무려 1제곱미터당 87,000원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남양주시는 네. 이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토지까지도 감정평가를 하려다 보니 네. 어찌 보면 조성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렇죠. 이런 지금 상황이 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주민들은 그냥 내 거 감정평가해서 그냥 42.86% 주고 예. 공원 조성 비용은 내 거 공원 조성 주는 그 평수만큼 그냥 더 이렇게 이 금액을 좀 87,000원이면 뭐 6, 7만 원 정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여기 밀집 훼손지와 산술식에 의한 금액 이상의 도시공원 무지를 기부 체납해야 하므로 그 금액 이상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무지도 감정평가를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땅을 감정평가하니까 100만 원, 도시공원 무지를 감정평가하니까 10만 원. 그러면은 한 평을 줘야 되는 사람은 10평에 10평을 달라는 겁니다. 10평. 10평에 공원 조성 비용을 달라는 얘기는 뭐 내 거 감정평가가 100만 원이면 뭐예요? 공원 조성 비용이 지금 벌써 10평을 조성을 한 해서 260만 원 나오는데 네. 이건 약간 정말 진짜 굉장히 지금 이런 부분은 과도하다고 봅니다. 현금 기부 체납은 한 번 더? 이게 뭐 현금 기부 체납이 뭐가 있었나요? 네. 처음에 우리가 현금 기부 체납을 만들어 달라고 국토부에 주장을 했었고 그렇죠. 국토부는 알았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도시공원 기부 체납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남양주시에서도 주민들도 현금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물론 현금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지만 뭐 현금이 나가니까 현금 기부 체납이라고 이제 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현금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없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 더라는 뜻은 뭔 얘기냐면요. 남양주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에 직접 가서 우리 실무자가 건축가에서 현금 기부 체납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현금 기부 체납을 받아서 공원 조성가에다가 애치를 시켜놨다가 정말 남양주시에서 정말 좋은 공원을 만들어서 좋은 데다 쓰겠다. 이게 이제 남양주시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인데 그렇죠. 어찌 보면 이 남양주의 생각이 정말 현실에 맞는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아마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그거 좋겠네라고 저래야지 뭐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남양주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예,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양주시에 접수되어 있는 많은 그 접수자들이 예. 남양주 도시공원을 택한 사람이 한 80% 90% 돼요. 이분들이 다 안 된다라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좀 어렵더라도 현금 기부 체납에 대해서 요구를 국토부에게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하고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남양주시가 한 번 더 노력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6번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업지 기부 체납은 공원 아닌 녹지. 내 사업지 기부 체납, 그러니까 내 사업지에다가 땅을 30% 남양주시에 준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만드는 책자를 보면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공원 또는 녹지, 뭐 공원이나 녹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에 대해서, 내 사업지의 도시공원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봐준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민호 부장님은 시에서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내 사업지 내에서 30%의 공원이나 녹지라고 한다면, 네. 이 지금 이 무슨 사업지가 이 주거시설하고 근접해 있는 데도 아닌데, 이걸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이 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죠. 녹지로만 봐주고, 네네네. 녹지로만 봐준다고 한다면, 네. 굳이 이 녹지의 위치가 네. 무슨 도로가에 근접하게끔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겠느냐. 네. 왜냐하면 이 도로가에, 이 도로에 근접해서 녹지가 있다면, 결국에는 또 사업지의 모양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녹지로만 봐주되, 가능한 한, 좀 녹지 개념이라고 한다면, 네. 사업지 지구 내에 있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공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내 토지를 30%를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한다라고 하면 공원이라는 잣대로 엄격하게 보지 말고 녹지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공원 조성 비용도 좀 절감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위치를 찾는 데도 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엄격하게 보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000제곱미터가 이제 907평인데 예. 907평에서 30%는 뭐 한 300평이 안 돼요. 300평이 300평. 좀 넘네요. 네. 네. 300평이 좀 넘는데 그거를 뭐 얼마나 뭐 효율성 있는 공원은 좀 힘들죠. 그리고 대개 물류 창구를 하고 있는 뭐 위치들이, 동식물 관련 시설 창구들이 위치들이 거의 무슨 뭐 배양리, 뭐 일태동 이 안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원이라는 걸로 엄격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같은 뭐 내기입니다. 내 사업지 기부 체납의 위치는 맹지만 아니면 오케이 해달라. 아까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 녹지 개념으로 기부 체납을 인정해 주겠다고 한다면 네. 굳이 뭐 근접성보다는 네. 녹지 개념만 보게 되면 내 사업지 안쪽에 있어도 네. 굳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유연하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결국은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검토를 좀 해보면 왜 이렇게 훼손지 정비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면 이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단독주택 싹 밀고 뭐 몇 수십만 제곱미터 아파트 짓는 것처럼 이걸 적용하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3,000제곱미터로 줄인 만큼 예. 그 3,000제곱미터를 줄인 상태에서 정말 무슨 공원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아파트 도시개발법 이런 어떤 재개발 뭐 이런 걸로 적용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맞게 그런 것도 좀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지에 땅을 잘라내는 것은 뭐 3명 있으면 3명 걸 한쪽에 몰아라, 이게 정상적이겠습니다만은 정말 녹지로만 좀 봐준다라고 그러면 각자 자기 땅 뭐 뒤쪽을 좀 잘라주든가.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녹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쭉 들으시면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훼손지 정비사업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기부 체납 문제에서 내 땅을 30% 가져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물류 창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한제 폐지된 이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관련 시설 창구를 가지고 벌금과 맞짱 뜨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말 시가 도와주고 국토부가 도와줘서 주민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김교육장님 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마스크 입고 방송을 하니까 좀 무서워요.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협회에서 네. 뭐 물론 지금까지 봉사를 해왔습니다만 이 공원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조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기부제나 방법 중에서 공원의 방법이 그냥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또 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또 얘기를 해줘야지. 어떤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공원 조성 계획을 할 테니까 그 주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너무 투명하지 못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오지 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뭐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좋겠죠. 그게 잘 안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또 2년 전, 3년 전에 피해자가 그때는 뭐 조금이었었어요. 그때는 조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피해자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시에서 정부를 좀 열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상황을 좀 파악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